예, 소개받은 신현덕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앞에 그 동일농장 사장님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먼저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히 초만 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료회사에도 저 한 16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사료 효율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저 돼지 키우는 얘기 하면서 양돈 구성 요소 얘기를 저는 자주 하게 되는데, 농장의 한국 농장의 한돈 농장의 사료 효율을 까먹는 요인을 이렇게 보자면 전염병 때문에 많이 까먹죠, 그죠? 요즘에는 제가 요 관리자하고 경영자, 관리자 이렇게 이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아무리 좋은 약품, 백신, 사료 이런 걸 공급해도 농장에서 씹어버리고 쌩까버리면 관리자가 개털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들 가서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양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구글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진이 자주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들도 돼지 보시니까 그렇죠? 야, 참 돼지가 저렇게 이쁘게 잘 클 수 있구나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는 저를 불러서 가는 농장들은 다 돼지가 많이 죽는 농장, 잘 안 크는 농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돼지 본 지가 이렇게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원 사장님 농장 사진 보니까 돼지가 또 비육돈이 이뻐서 또 그 돼지 보고 반가웠습니다. 돼지 소화기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것처럼 돼지가 배 아프면 얼마나 사료 덜 먹고 덜 크고 설사하고 이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자기를 견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회장이 이제 소화의 종결자라고 얘기하죠. 소장의 말단 부위인데 이 회장에서 이제 소화가 얼마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주 그 소화의 끝을 보여주는 부분이 회장인데 여기가 고장 나면 사료 효율 떨어지고 정체 어려워지고 균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한 2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장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며칠 전에 ASF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더니 지금까지 8마리가 죽었는데 다 피똥 싸고 죽었다는 거예요. 충남 홍성인데. 근데 후보돈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경산돈, 사산, 삼산, 이산 뭐 할 것 없이 산차를 안 거리고 피똥 싸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하면 이게 엮이는 거 아니야? 꼬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저랑 20년 고객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그 연휴 기간이었는데 갔더니 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부검을 했는데 아주 전형적인 회장염 사인이 나와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후보돈에서도 이렇게 피똥 싸면서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고요. 저기 보면은 여기 이제 회장 부위죠, 그죠? 폐나 이런 쪽은 아주 그냥 아이디어나 정상적인데 회장염 부위가 좀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렇게 회장염 전형적인 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검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죠. 필요하시면 저 베링거한테 얘기해서 사진 가져가셔도 됩니다. 요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모던입니다. 이거 산차 막 사산, 삼산, 이산인데 피똥 싸고 죽어가지고 저를 긴장시켰던 그 모던입니다.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 막 다 이래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위내에 사료가 꽉 차 있는데 소화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장염 하면 저렇게 그 피똥 싸면서 죽으면서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집도 역시
비육돈에서 이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을 보였었죠, 그죠? 이렇게 팥죽 색깔에 이렇게 그 피똥을 싼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예. 만성 설사형도 있는데 그 회장염 백신의 판매를 좀 증가시키려면 요거를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똥 싸는 경우만 우리가 회장염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제대로 크지 못하고 배 아파서 사료 못 먹고 덜 크고 주연되고 그다음에 그 출하 시에 뒤로 밀리는 그런 돼지들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피똥 싸는 얼음이 물 위에 뜬 것만 보이는데 사실 농장에 피해를 끼치는 거는 저렇게 숨어 있는 얼음 덩어리인 경우가 많죠. 그죠? 증상을 보이는 거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회장염, 만성 회장염에서 볼 수 있는 분변이고요. 이런 거 떠다가 검사해 보면 거의 100% 회장염 저거 나오죠, 그죠? 예. 이게 무증상 우리가 보면은 크게 설사 안 보이지만 돼지가 덜 먹고 덜 크고 하는 무증상형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료 효구율 악화의 원흉으로 회장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회장염이 다발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필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8주령 이상에서 그러니까 자돈사에서 후기쯤이나 아니면 육성사부터 그 이후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출하 전에 혈변을 보이면서 폐산하는 경우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예. 저 분변 저 떠가지고 보내면은 거의 뭐 저 회장염 100% 진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현장 수의사들한테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쓰고 있는 처방하는 백신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1번이 회장염 백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염 백신은 우리가 점수를 매기면 상당히 높은 쪽에 이 효과를 보여준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돈열 백신을 주사하고 나서 의심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열 백신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미국 양돈 수의사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백신이 회장염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회장염 백신을 안 하는 이유를 보면 그냥 잘 드는 항생제 있어 이렇게 하고 항생제를 믿고 백신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그죠? 제가 그 어느 날 충남 동물 시험소 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필드에 회장염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벌써 이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숙지를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들이 검사를 했는데 원장님이 얘기한 거랑 내용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농장에 가보면 없는 농장이 없고 피해를 안 보는 농장이 없는데 그게 회장염 때문인지 모르는 농가들 비율이 거의 90%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치농장 같은 경우 보면은요, 모든 940도 일괄 이렇게 하네요. 투 사이트고요. 예. 비육사를 2020년 9월 달에 져가지고 거기서 상시 4,000두를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좋다 보니까 돼지 일부를 또 위탁장으로 보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PRRS는 백신을 하지만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고요. 예. 회장염은 검사해 보니까 양성인 농장이었죠. 예. 이 농장의 그 생산성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PSY가 뭐 한 26, 7도 이렇게 하고요. 번식돈 쪽에서는 베링거 PRRS 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식 성적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적을 보이고 있는데 비육 쪽에서는 이제 좀 약간 흔들리는 면이 좀 있었죠. 예. 분만율 연중해서 뭐 한 88%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기 번식돈사를
그 번식돈사가 지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막 이런 과정 중에서 번식 성적이 좀 분반율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이죠, 그죠? 모든 회전율 괜찮고요, 2.4 뭐 8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집의 최대 문제점은 총산자가 좀 떨어지죠. 총산자 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도 수가 10.5두 정도에 머무른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장의 출하 예측, 이유하고 나서 죽는 거를 한 5% 정도 이렇게 죽거든요. 나라 평균으로 한 15% 정도 죽으니까 잘하는 집이죠, 그죠? 95%의 육성률을 보이는데 이 농장에서 수익 개선의 포인트는 사료 효율 개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농장에 사료 쓰는 거를 다 조사를 다 했죠. 매번 조사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산성 향상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호 사료까지 7.4% 쓰고 있고요. 젖돈 육성돈 사료가 78.8%, 번식돈 사료가 13.8% 이런 비율로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갓돈 사료 중에는 이제 3호 사료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죠? 젖돈이 21%, 육성돈이 58% 정도 사용을 합니다. 도체 등급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저 축산물 품질 평가원 들어가면 이거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에 도체 체중별 출하도수, 생체중별 분포율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개체 관리가 그만큼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원인 중에 하나로 회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다양한 임상 증상도 있고 그다음에 분변 검사에서도 양성 나오고 엔드 프로덕트인 도축 체중으로 봐서도 이 집은 회장염의 피해도 보고 있다. 물론 다른 질병 뭐 PRRS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회장염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농장의 FCR을 보면은요, 연총 사료량이 8,352톤이죠, 그죠? 8,352톤. 비육돈 총 출하 체중이 26만 2,600톤, 그죠? 그러니까 농장 총 사료 요구율이 3.18. 농장 총 사료 요구율이 3.18이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PIC 오신 분 계신데 PIC의 매뉴얼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대로 했을 때 농장 총 사료 요구율은요, 진짜 아이디얼하게 나오면 2.8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연간 일시적으로는 뭐 그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2.85에서 2.9 정도가 아이디얼한 농장 총사료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3.18이면 여러분들 뭐 이거 훌륭합니까? 아니면 요 정도면 그냥 중상 정도 된다. 평균 이상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 전체적으로는 3.3, 3.4가 이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3좀 낮추긴 했는데 농장 총사료율을 이보다 더 낮추는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죠? 농장에서 사료효율 0.1 개선한다는 의미가 뭐냐? 농장 총사료효율 0.1이 개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봤을 때 3.18에서 3.08로 내리면 사료가 8,352톤이죠, 그죠? 그래서 FCR이 3.08로 나누면 출하 체중 총량이 저렇게 27만 2,711톤, 그죠? 2,711톤 출하 체중이 나오는 거죠, 그죠? 비육돈 출하 체중 증가량을 보면은 8만 5천, 맞죠? 맞습니다. 85,197kg 이렇게 제가 계산해 놓고도 저렇게 출하 체중 증가량이 나오는 거죠. 증체중이 85,000kg가 늘어나고 지육률이 76% 계산하고 돼지값을 좀 저렴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4,800원으로 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냐면 3억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연간 백신비를 계산을 했을 때 후보들한테 놓고 자돈한테 놓고 그래서 25,020도한테 놓고 그죠? 2,200원으로 잡아도 백신 값은 5,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근데 이 정체중에 의한 사료율 개선에 의한 가치 증가는 3억 1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계산했을 때 농장 사료율이 0.1 개선되면 모든 백두당 연간 2천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 저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모던이 1,000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2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생각보다 엄청난 거죠. 예. 모든 천두에 그냥 사료효율 0.1 개선하면 2억 정도는 아주 가볍게 수익의 증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저 회장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저렇게 그 피똥사고 막 돼지들이 죽고 막 이러면 일단 음수로 티아물린 먹이고 그다음에 증상 보이는 돈방이나 이쪽은 티아물린 막 주사하고 소독약 쳐가지고 그냥 애들 똥 싼 거 밀어내고 하는 저런 작업을 했는데 회장님 백신이 나오면서 저런 수고를 덜 수가 있었죠. 예. 백신 접종 이익을 보면요, 백신 접종비가 5,500이고요. FCR 개선에 따른 수익이 3억 1천만 원이죠, 그죠? 약품비 절감이라든지 도체 등급 개선이라든지 돈군 흐름 개선 이런 어드밴티지, 베네핏은 계산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돈을 찾아내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죠? 예. 아까 말했지만 회장님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게 거의 아까 저 오이식 박사 얘기로는 뭐 거의 97%가 안 보인대요. 그죠? 거기에 숨어 있는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게 경영자가 할 일이고요. 베링거나 저희 수의사들은 그것을 찾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